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군사 전문가 신종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함 야마토를 보시고 그 유명한 그 일본 해군사관학교, 우리말로 하면 해군사관학교고 일본인들은 해군병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다지마라는 조그만 섬에 있는 그 일본 해군병학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본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거기도 가보셨다는 에타지마 해군병학교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 후보생 학교로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바로 야마토 박물관 있는 곳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에서 이제 카페리를 타고 한 30분 정도 건너가면 에타지마고 이제 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 20여 분 정도 가면 에타지마 마을에 이제 그 병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에타지마 해군병학교는 토 일요일은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이제 개방하지 않고. 신 교수님이 그 에다지마 해군병학교 입구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역시 그 전통 있는 군사학교라서 그런지 거기 있는 초병들이나 위병 부사관들의 군기가 상당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그 도쿄만에 있는 요코스카 일본 방위대학교에도 가봤는데 방위대학교는 그 무장 초병들이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고 수위 아저씨 두 명이 대학교니까 그렇게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이 그 해군병학교는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좀 군대다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건물들도 고색창리나 100년 전, 120-30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에다지마 그 해군병학교가 처음에는 그 도쿄의 그 스키지 지역에서 해군 조련소로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에다지마로 이 해군병학교를 옮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국군이 창설될 때 그때 잠시 동안은 해군병학교라고 불렀죠. 그 후에 이제 해군사관학교라고 명칭을 바꾼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에다지마 병학교는 19세기 말에 동경에서 먼저 창설이 되고 그 이후에 에타지마 섬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역사가 한 150년 이 정도 되죠. 맞습니다. 보면 그때부터 일본은 정예 해군 간부들을 양성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인재를 여기서 육성했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의 해군병학교, 미국의 아나폴리스, 영국에 가면 다트마우스에 또 해군사관학교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사관학교를 세계 명문군사학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해군병학교가 창설되고 나서 쭉 오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사실은 조선인들에게도 해군병학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선발한 적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발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선인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한 사람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 일제 시대 때 일본군의 징용간 분들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해군 장교나 해군 부사관으로 간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런 이유가 그 배경으로 깔려 있군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우대해 줬냐면 동경에 있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사관 후보생들은 상병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병에 준해서 모든 지원되는데 이 사람들은 해군병학교 생도들은 준사관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훨씬 육군보다 격이 더 높은 그런 이제 후원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이제 에다지마 해군병학교를 제가 간 것이 이제 오래됐어요. 1992년이니까 지금 한 30년 됐죠. 근데 또 이번에 신 교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당시의 상황이 바꿔진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다지마 해군병학교가 이제 명문 군사 학교지 않습니까? 예. 세계적인 명문 군사 학교였고 일본이 육군이랑 해군을 현대화할 때 예. 육군은 프러시아의 그렇죠. 프러시아를 예.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예. 독일의 군사 제도를 그대로 예. 받아들이고 예. 또 반면에 이 해군은 예. 영국의 제도를 예, 받아들였지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인들 그 아치발 더글라스 대령 예. 포함해서 예. 영국 해군 장교 34명이 예. 이 에다지마 학교에 와서 처음에 이 해군병 학교를 틀을 잡아놨다는 예. 그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최단 시간 내에 영국 해군의 높은 그 수준을 일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건물에 쓰인 벽돌 한 장까지 모두 영국에서 그 신문지에 쌓았고 예. 만에 하나라도 벽돌이 그 운송 중에 부서질까봐 예. 신문지에 쌓아갖고 와서 건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금 박사님 제가 그 영국 그 다트마우스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도 가봤습니다. 아, 저는 못 가봤어요. 예. 거기도 비교해서 좀 가면 얘기해 주시죠. 네. 분위기가 예. 이 해군병학교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 지금 해군병학교에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당시 매년 한 120명 내지 190명 정도 네.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200명 남짓한 이 졸업생들로 네. 어떻게 그 거대한 일본의 해군 간부들을 네. 충원하나 예. 보니까 기관 학교라고 네. 별도의 또 이 기술 인력을 양성한 학교가 별도로 군사학교 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영국도 예, 네. 보니까 네. 해군 사관학교가 있고 네. 해군 기관학교, 네. 기관학교에서 또 해군의 기술 인력 장교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네. 일본에서 본받은 그러니까 것입니다. 교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 예. 그게 이제 다 앞뒤로 연결이 되네요. 왜냐면은 영국 해군이 해군 예. 산학교를 만든 목적이 예, 왜냐면 전문 분야는 부사관들이 다 맡고 예, 그 다음에 이 부사관들을 지휘해서 영국 해군을 세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영국에서 해군 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또 그걸 그대로 본받는 그런 케이스가 예. 되겠네요. 에다지마 해군 병학교 학교 박물관에 상당히 인상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사관생도들이 지침 전에 꼭 5가지의 명상을 하라는 그 이제 표가 있었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어서 한번 적어 와봤습니다. 첫째, 지성을 다했는가? 둘째, 언행에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셋째, 기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넷째, 노력에 게으르지 않았는가? 마지막 5번째는 마음의 정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이런 글귀가 있어 제가 참고적으로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답사를 마치고 네. 여행 안내소 거기 네. 멀지 않는 곳이 예, 있습니다. 네. 쭉 살펴보니까 해군 하사관 해관이라는 또 유적지가 예, 있더라고요. 예. 바로 에다지마 병학교 거기서 한 200m 정도 네. 마을 속으로 들어가면 예. 그 있다고 예. 해서 예. 그걸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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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처음에 뭐 하사관 해관 같으면 우리 복지회관 네. 뭐 이럴 예. 것이다 해서 가서 보니까 네. 길쭉한 기아집이 있고 거기서 관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가 복지회관이냐 그러니까 예. 복지회관이 아니고 예. 당시에 그 이제 학교 안에서 근무하던 해군 부사관들 네. 검도와 유도를 예. 단련하는 그런 체육관이었답니다. 네. 예. 그걸 그대로 국가 군사 유적으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때 있을 때 막 이제 한국에 또 뉴스를 보니까 네. 태능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예. 뭐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 예.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사실 태능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는 국가의 우리 예. 국군의 창설지고 그렇죠. 또 네, 6.25 네. 전쟁 당시 예.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생도들이 한 200여 생도들이 명 직접 전사한 맞습니다. 그런 총을 들고 역사적인 나가서, 장소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걸 쉽게 생각하는 걸 보고 예.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예. 이런 군사 유적에 대한 네. 그 개념이 좀 차이가 있구나 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알겠습니다. 군사 유적을 네, 보니까 예. 그 네, 생각이 네. 들었고 예. 그리고 구례 항해 가면 네. 굉장한 군사 유적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에는 공군이라는 조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모든 항공기는 육군과 해군에 속해서 예. 육군에 예. 속한 항공기는 육군 항공대, 예. 해군에 속한 항공기는 이제 해군 해군 항공대. 항공대에 예. 소속이 됐었죠. 예. 근데 육군이 그 프러시아의 제도를 그대로 그 본받아서 예.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당시에 상당히 그 군국주의였고 그렇죠. 또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예. 그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육군 장성들 중에는 많은 장성들이 그 일본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일본을 군국주의하는데 앞장섰고 예. 반면에 해군병학교는 그 영국식을 따라가지고 예. 좀 자유주의적이고 예. 이런 그 뭐 좀 제국주의 영국도 물론 예. 제국주의지만은 예. 그 자유주의 그런 풍조가 상당히 강했으니까 예. 그 일본 그 해군병학교 학생들은 영국의 그 자유주의 풍토를 많이 그렇죠. 그 배워가지고 나중에 우리 일본 해군병학교 출신 제독들 중에는 독일, 이태리와 함께 삼국 동맹 맺는 걸 반대하고 예. 미국과 전쟁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다 참 이게 교육의 힘이 상당히 무섭구나 하는 거를 저 혼자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사실 일본 해군 항공도 영국 그 장교들이 영국 해군 장교들이 네. 와서 다 만들어줬죠. 예, 그렇죠. 1920년대 네. 다 만들어줬는데 예. 불과 한 20여 년 후에 또 영국과 그 자기들이 교육시켰던 일본 해군 항공과 네. 또 전쟁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국적을 떠나서 우리가 순수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이 에다지마 출신 장교들이 예. 상당히 그 뭡니까 넓은 교양을 쌓고 또 예. 책임감, 의무감 이것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그렇게 그 평가받는 것을 보고 교육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실감하면서 이번에 종료하고 나중에 또 이어서 교수님께서 또 둘러본 다른 그 일본의 군사 유적지와 군사 박물관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